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수습기자 장강호라고 합니다. 저는 경찰팀에 속해 있고요. 입사한 지는 이제 3개월 차 된 기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회부에선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중심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부는 크게 교육팀, 행정팀, 법조팀, 경찰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속한 경찰팀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서를 출입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로경찰서, 해화경찰서 등을 맡고 있고 그 이외 시민단체들, 경실련, 참여연대 등에 대한 소식을 제가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등에서 이제 개최하는 그런 집회 현장에도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 오전 보고를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전 보고에는 집회 일정, 시위 일정, 그리고 제가 포함한 출입처들, 소식들을 포함해서 선배께 보고하게 됩니다. 그 이후 9시에 각자 맡은 출입처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10시 30분쯤에 지면 계획이 나옵니다. 지면 계획은 이제 신문에 제 기사가 포함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나는 순간인데요. 만약에 제 기사가 신문에 들어간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고 오후 3시 30분까지 기사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5시쯤에는 1판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신문인데 이제 그쪽에서 그 신문을 읽으면서 이제 오탈자 혹은 팩트 등을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을 거쳐서 2판, 3판까지 나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기사거리들을 발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밤 10시 이후만 되면 택시들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30분 넘게 택시가 안 잡히자 이거 기사거리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왜 택시가 안 잡힐까?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택시 협회에 전화해보기도 하고 택시 운전자 수는 또 어떻게 됐을까 관련 통계를 또 찾아보기도 하면서 이제 기사를 만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을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봉사활동을 찾는 사람들이 확 줄었습니다. 관련된 어려움을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었나를 또 통계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인력이 줄어들면 이제 꼭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제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기사라고 한다면 택배 대리점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단독 보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단독을 어떻게 하게 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택배 대리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장례식장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밤새도록 이제 그분의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 설명들을 이제 들었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느낀 점이 진짜 현장에 가봐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날도 제가 장례식장에 안 가봤다거나 아니면 그분의 지인들을 만나보지 못했더라면 제가 아마 단독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댓글은 좋고 나쁘고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댓글의 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긴 합니다. 많이 달리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사회부 특성상 좀 좋은 댓글보다는 조금 안 좋은 댓글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런 안 좋은 댓글조차 그래도 제 기사를 봐주고
뭐 그랬다라는 증거니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점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원래 취재원들과 이제 밥도 먹고 뭐 술도 한잔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고 정보들도 제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자리들이 전부 사라졌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선배들과도 자리가 줄어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회사 선배들께도 여러 정보들을 얻고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기사거리가 좀 늘어서 기쁘기도 한데요. 이제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과 같은 분들에 대한 기사를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을 제가 취재하면서 기사로 쓰니까 뭐 개인 발제할 부담도 줄어들고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류, 그리고 필기, 그리고 면접, 인턴 5주, 그리고 마지막 최종 진짜 면접을 거친 다음에 수습기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인턴은 5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일주일씩 사회부, 건설부동산부, 생활경제부, 증권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17명이 5주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6명이 수습기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제 수습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 딱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들이 이제 수습이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뭐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저희 선배께 매 순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습 6개월 동안은 확실히 배워놔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로는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로서 자질이나 덕목은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막연히 기자가 그냥 되고 싶었고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무턱대고 시작을 했고 지금 기자가 되어서 나름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 걸 보면 뭐 본인의 자질이나 덕목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쪽 분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느냐가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자질을 말해보자면 낯선 사람과도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기자 생활하기는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오늘도 고려대 앞쪽에 가서 자영업자들을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뭐 자영업자들에게 따로 연락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문 열고 바로 들어가서 뭐 한국경제 기자인데 요즘 장사가 잘 되냐, 손님이 얼마나 늘었고 옛날 1년 전에는 또 손님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뭐 그런 것들을 그냥 과감 없이 부끄럼 없이 뭐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네, 낯선 사람과도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자의 매력은 지금 가장 핫하고 이슈가 되는 그 사건의 중심에 그리고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부에 소속된 기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하나의 지면을 완성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냥 자유롭게 현장을 누비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기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제 생각에는 뭐 누구나 다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된 걸 보면. 그리고 전공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이 수학과고 제 친구는 또 체육 관련과를 나왔고요. 제 동기 중에서는. 그리고 선배들 중에서도 뭐 이공계열 공대 출신도 있고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글 같은 경우도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편이 아닙니다. 그냥 1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서 붙은 케이스인데 뭐 글을 화려하게 쓰고 좀 멋지고 감동을 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냥 짧게 글들을 쓰면서 약간 논리적으로 퍼즐 맞추듯이 아니면 수학처럼 계산을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글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글이 조금 더 논술에 적합한 글이 아닌가,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뭐 그런 식으로 글도 뭐 쓴다면 뭐 아마 준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